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퍼붓는 빗줄기는 도시의 네온 사인을 흐릿하게 뭉개버리고 있었다. 나는 젖은 코트 자락을 부여잡고 서울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내 이름은 한민우. 한때는 유망한 건축가였지만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선 대가로 모든 것을 잃은 남자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알람이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빌릴 곳도 없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순간 내 주머니 속으로 낯선 명함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들어왔다. 기억 전당포. 당신의 소중한 추억을 최고가에 매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함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허름한 골목의 끝. 가로등조차 깜빡거리는 그곳에 낡은 간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문에 모시네. 기억의 여신이라는 뜻이었다. 끼익.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문이 열렸다. 내부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고 기이했다. 천장까지 닿은 거대한 책장에는 책 대신 수만 개의 작은 유리병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다. 그 유리병들 안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걸어 나왔다. 그의 눈은 깊은 우물처럼 검었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여기가 기억을 파는 곳이 맞습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돋보기를 고쳤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말하면 담보로 잡는 곳이죠. 손님은 급한 돈이 필요하고 저는 가치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한 내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 기억은 영원히 제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기억의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으로 남게 될 겁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공허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빚쟁이들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었다. 무엇을 팔고 싶으십니까? 노인이 물었다. 그의 뒤에 놓인 저울이 탐욕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주저했다. 어떤 기억이 돈이 될까? 어린 시절 부모님과 갔던 놀이공원?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아니면 첫 공모전 당선되던 순간? 가장 강렬할수록 가장 순수할수록 값어치가 높습니다. 노인이 내 마음을 읽은 듯 속삭였다. 슬픔보다는 기쁨이, 증오보다는 사랑이 더 비싼 법이지요. 특히 평생을 지탱해온 단 하나의 사랑이라면 당신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겁니다. 사랑.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수연. 나의 첫사랑이자 내 인생의 봄날이었던 여자. 가진 것 없던 대학 시절 캔커피 하나를 나눠 마시면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했던 우리. 그녀의 웃음소리는 내 삶의 배경음악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비록 나의 부족함 때문에 헤어졌지만 그 기억만은 내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보석처럼 박혀 있었다.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나를 위로해주던 그 추억. 그것마저 없다면 나는 정말 빈 껍데기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당장 내일이라도 들이닥칠 빚쟁이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거면 됩니까? 제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요. 노인의 눈이 이체를 띠며 반짝였다. 훌륭합니다.
아주 희귀하고 아름다운 결정체군요. 그 기억이라면 당신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재기할 수 있는 종잣돈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거래하시겠습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노인이 내 관자놀이에 차가운 금속 기계를 갖다 대었다. 조금 어지러울 겁니다. 옥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심장의 한 조각을 억지로 도려내는 듯한 릿하고 서늘한 감각.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그리고 잠시 후 노인의 손에는 투명한 유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벚꽃잎 같은 분홍색 연기가 아스라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름답군요. 정말 지독하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유리병을 진열장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그리고 내 앞에 두툼한 돈가방을 내려놓았다.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부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길. 나는 돈가방을 들고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다. 비는 그쳐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다. 마치 입고 있던 외투를 잃어버린 채 겨울 바람 속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5년이 지났다. 노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돈은 내 인생을 180도 바꿔놓았다. 나는 빚을 모두 갚고 작은 건축 사무소를 차렸다. 운이 따랐는지 맞는 프로젝트마다 대박이 났다. 나는 어느새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가 되어 있었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 살며 최고급 수입차를 몰았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다. 성공한 인생, 완벽한 삶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행복이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 같았다.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썰어도 고무를 씹는 것 같았다.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그저 소음으로만 들렸다. 계절이 바뀌어 꽃이 피어도 낙엽이 져도 내 마음은 언제나 무채색의 겨울이었다. 가장 큰 문제는 사랑이었다. 수많은 여자들이 내 재력과 외모를 보고 다가왔다.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뛰지 않았다. 손을 잡고 키스를 해도 마치 마네킹과 닿은 것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나는 매일 밤 최고급 위스키를 마시며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나는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사무치게 외로운 걸까? 내 가슴 속에는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 있었다. 무언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막연한 상실감. 그것이 나를 천천히 말려 죽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새로운 도서관 설계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 답사를 나갔을 때였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던 중 작은 꽃집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가게 앞에는 붉은 시클라멘 화분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꽃에 물을 주고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나지막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아주 오래되고 익숙한 멜로디.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감전이라도 된 듯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처음 보는 여자인데 왜 내 심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저기요. 나도 모르게 그녀를 불렀다.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맑은 눈동자, 콧잔등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바람에 흩날리는 갈색 머리카락. 네. 꽃 사시려고요? 그녀가 싱긋 웃으며 물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슬픈 것도 아니었다. 기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본능적인 오열이었다.
마치 잃어버린 엄마를 찾은 어린아이처럼 나는 길 한복판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기, 괜찮으세요? 왜 우세요? 그녀가 당황하며 손수건을 건넸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 머리는 그녀를 모르는데 내 몸과 심장이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이었다. 우리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가까워졌다. 그녀는 나에게 호감을 보였고 나 역시 그녀 곁에 있으면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그녀가 나를 보며 수줍게 웃을 때, 나를 위해 도시락을 싸왔을 때, 내 손을 잡으며 따뜻한 온기를 전할 때,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 여자가 소중하다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솟아나질 않았다. 심장은 반응하는데, 마음의 문이 잠겨버린 것 같았다. 민우 씨는 가끔 저 먼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닿을 수 없는 사람처럼. 어느 날 수연이 쓸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를 사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로봇이 된 기분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5년 전 내가 전당포에 팔아넘긴 것이 단순히 추억이 아니었음을. 나는 사랑을 느끼는 기능 그 자체를 팔아버린 것이었다. 그 대가로 얻은 성공은 화려한 감옥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차를 몰아 미친 듯이 그 골목을 찾아 헤맸다. 재개발이 시작되어 폐허가 된 골목들 사이. 제발, 제발 그대로 있어라. 간절한 기도가 통했는지 희미하게 깜빡이는 문해모 시내의 간판이 보였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전당포 안은 5년 전과 똑같았다. 여전히 수많은 유리병들이 푸른빛을 내뿜고 있었고 노인은 카운터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올 줄 알았습니다. 노인이 책을 덮으며 말했다. 내 기억. 다시 찾으러 왔소. 내가 헐떡이며 말했다. 얼마면 됩니까? 10억? 100억? 내 전 재산을 다 줘서라도 찾아야겠어. 노인은 차분하게 안경을 벗어 닦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의 화폐는 오직 가치뿐이니까요. 당신이 맡긴 그 첫사랑의 기억은 지난 5년 동안 이자가 아주 많이 붙었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데?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는 거야? 내가 소리쳤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진열장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5년 전 내 머릿속에서 뽑아낸 그 분홍색 유리병을 꺼내 들었다. 이 기억을 되찾고 싶다면 당신이 지난 5년 동안 쌓아 올린 현재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공, 명예, 재산, 그리고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함. 그것들을 모두 포기하고 다시 빚더미에 앉았던 그 비참한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기억을 되찾는 대가입니다. 나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라고. 매일 빚쟁이에게 쫓기고 라면 한 개로 끼니를 때우던 그 구질구질한 삶으로 지금의 이 펜트하우스, 사람들의 존경, 여유로운 삶을 다 버리고. 미친 짓이야. 이성이 속삭였다. 그냥 이대로 살아. 사랑 따위 없어도 돈은 있잖아. 편안하잖아. 수연이는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놔두면 돼. 하지만 그때 수연의 쓸쓸했던 눈빛이 떠올랐다. 나를 보며 웃어주던 그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5년 전 아무것도 없었지만 서로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던 그 시절의 따뜻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사랑 없이 사는 100년의 영화보다
그녀를 사랑하며 사는 하루의 고단함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다. 거래합시다. 노인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시길 빕니다. 그는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다. 분홍색 연기가 피어올라 내 코끝을 스쳤다. 익숙하고 그리운 향기. 비냄새, 낡은 도서관의 책 냄새, 그리고 수연의 샴푸 냄새.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시세요. 나는 눈을 감고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따뜻한 기운이 폐 속으로 들어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얼어붙어 있던 혈관이 녹아내리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다. 동시에 내 머릿속에서 필름이 돌아가듯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함께 맞았던 첫눈. 그녀가 선물해준 빨간 목도리. 헤어지던 날 그녀가 흘렸던 눈물의 뜨거움. 그리고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무치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 절절한 감정들. 아, 수연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눈물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동시에 찢어질 듯 아팠다. 나는 살아있었다. 비로소 다시 사람이 되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빗속에 서 있었다. 화려한 전당포는 온데간데 없고 낡은 폐가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내 옷은 다시 허름한 코트로 변해 있었고 주머니에는 차키 대신 독촉장이 들어 있었다. 5년 전 한강 다리 위로 가기 직전에 그 비참한 현실로 돌아온 것이다. 모든 것이 꿈이었을까? 아니다. 내 가슴 속에 돌아온 이 뜨거운 불덩이가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춥지 않았다. 구두가 벗겨지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가야 할 곳이 있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다. 수연의 집 앞 가로등 아래. 그녀가 우산을 쓴 채 서성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수연아! 내가 불렀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나를 보며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우 씨? 꼴이 왜 그래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달려가 와락 껴안았다. 그녀의 체온, 심장 박동, 피냄새, 모든 것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이것이 내가 잃어버렸던 그리고 기어이 되찾아온 나의 전부였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널 잊고 살아서 널 사랑하는 법을 잊어서 미안해. 내가 횡설수설하자 그녀가 피식 웃으며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바보, 무슨 꿈이라도 꿨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다. 내일 당장 빚쟁이들이 찾아올 것이다. 다시 막노동판을 전전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제 100억보다 값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돌아왔으니까. 기억을 파는 전당포는 이제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문을 닫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비로소 내 삶의 빈칸이 채워졌다. 사랑해.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가 울리지 않았다. 오직 빗소리와 우리의 심장 소리만이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